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는 원내와 원외를 다 총괄한다며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추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방통위 국감장은 직원 실신의 욕설 논란 등이 일며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저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원내, 원외를 총괄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선 그저께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이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한동훈 대표 하는 말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후보자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 3명을 사실 여야가 합의로 3명 다 추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 비례해서 본다면 3명 중에 1명 정도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할 텐데 그 추천 작업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원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가 원외 대표가 아니거든요. 원내 대표는 원내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을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당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것 또한 당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양자 간에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닌가. 사실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는 정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꺼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상 그게 필요했는데 그걸 건너뛴 측면이 있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던 것, 그게 관련한 작업을 국민의힘에서 일체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것이 좀 선행돼야 되지 당대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게 우선인 것인가. 이 점에서는 법에 따라서 응당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될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당내 분란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질서가 좀 여러 가지로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저희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당원 당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질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국회가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상정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국회 원내 사항이 맞기는 한데요. 또 한동훈 대표의 말도 맞아요. 당대표가 총괄한다는 것도.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이때까지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적인 정당이다. 어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 대표라든지 원내 국회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민주정당임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올라온다면 이거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단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 8년째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정치적으로 함께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상임위 회의장을 이제 돌면서 의원들을 격려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또 중진 연석 회의, 상임 고문단 회의도 앞으로 열겠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내 스킨십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대표가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찌되었던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용산이나 대통령과 맞서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민생을 더 살피기 위한 이 행동의 확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찬성할 일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뿐이 할 수 없었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용산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데 이것을 꼭 독대 자리에서 내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얻어낸 것처럼 만들려는 시나리오뿐이 없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수면으로 띄우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했을 일이다. 특별감찰관 제도 정도는 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한계 의원들의 압박에 국감 이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 대 친한의 표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표대결로 가려면 사실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각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절차에 들어가서 이쪽 서로 간에 추천하는 인물이 다를 때 그때 표대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이 추천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갈 거냐 여기서부터 이미 이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결정을 할 건지도 관건이겠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사들을 추려내서 먼저 선추천 작업을 밟아 나가서 당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전의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추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추천하는 것부터 의원총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 지도부라든지 이쪽의 중심에 대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의견이 모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마 이 절차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추천하느냐 이 절차를 둘러싸고 이미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저희가 물론 뭐 정확히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이른바 무게파 의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형태는 다수결을 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다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되던 당시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정 관계 우려하지 마라. 당정 소통 잘 하겠다. 그리고 계파 정치 없애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과 나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있냐?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정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아닌 지금 정부와 싸우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수 정치에 어떠한 득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민주당 꽃놀이패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들을 좀 달리해서 최소한 우리 당내에서라도 좀 화합하고 대화로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개파 정치는 득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이게 표대결을 가면은 분열밖에 남지 않는다. 그 안에 절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앵커님 말씀에 정말로 동의하는데요. 이게 다수결로 가는 순간 개파 정치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자리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게 지금 당 상황에서 협의할 이유가 없다. 이러든 저러든 민주당이 이기는 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는 그럼 잠시 뒤에 하겠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이제 별개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제 추진을 보여주자 이것은 굉장히 이제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논의의 초점을 엉뚱한 데로
튀긴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문제하고 계속 특별감찰관 문제가 엮여 있는데 양쪽의 공통점이라면 이제 법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가 그런 것이고 특별감찰관은 이제 감찰관이 그런 것인데 그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북한 문제하고 특별감찰 문제하고는 어떤 사안의 성격상 연동되는 것은 아닌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든 특별감찰관이든 다 임명 추천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접근할수록 정치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냈던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것이거든요. 민정수석실 폐지하고도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인데 사실 결국에는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했어요. 민정수석실 부활을 했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임명 추천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일체 얘기를 과거부터 많이 했었어요. 여당하고 대통령은 일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빗장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있어서 추천을 하는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거는 여당 추천을 한 그 후보자를 답정너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할까 봐 이런 것들 우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야당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밀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여당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할 공산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나서서 어느 정도 여당에 프리핸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특별감찰관을 무리하게 북한인권재단하고 묶어가지고 둘 다 안 되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뭔데 계속 이거 두 개가 얘기가 나오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정말 내로남불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정말로 문제가 돼서 2005년도에 유엔 결의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004년, 2006년도에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10년, 2016년에나 여야 합의하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 정말로 민주당이 북한 눈치 보기 하면서 이렇게 미뤄졌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항상 북한 인권을 외치는 민주당이 북한 눈치 보느라 그 이후 8년 동안 이 위원 한 명조차도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반드시 돼야지만 되는 것인데 특히 요즘 같은 이 국외 정세에서는 북한과의 정세 속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번 기회에 이거를 같이 하자라고 이건 정치적 제안을 하는 것인데 우리 여당이 갖고 있지 않는 많지 않은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내려놨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들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할 일도 좀 제발 하면서 요구를 해라. 내로남불하지 말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다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라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물밑으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나면은 이것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시킬 무기가 없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내가 아무리 강한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주나요? 민주당이 이걸 8년째 안 하고 있다니까요. 8년째 안 하고 있다는 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한 명도 추천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8년 동안 속뜻을 보여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동훈 대표 한 명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 위원 추천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어떠한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맞바꿀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이때까지 특별감찰관 제도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에선 특검법이 국민의 요구다. 특검법을 수용해라.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논의할 수 있다. 좀 열어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까지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는 것은 특검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근데 특별감찰관하고 특검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고
평상시에 감찰을 하는 조직이고 또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이게 사안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특검을 하는 것이고 강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검만 하고 특별감찰관 하지 말자고 해도 안 되고 특별감찰관을 함으로써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둘 다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민주당의 행여나 뭐 특검법은 하고 특별감찰관 하지 말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그 절차를 돌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국민의힘은 내내로남내불이었다. 내가 하는 내로남불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내로남불은 불륜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북한재단 인권이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특별감찰관 또 못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가 한동훈 대표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게 옳듯이 민주당도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을 하는데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빠르게 조속하게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압박을 하되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또 가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여지를 열어놓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안을 내봐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민주당 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는 거 여기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결국에 한동훈표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 수용을 할 건지도 궁금하고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특검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불기소가 확정된 건이고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약 2년 가까이 지금 탈탈 털었는데 기소를 하지 못했던 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검찰들의 수사에 의해서 기소할 건이 아니라고 정해진 것을 정치적으로 특검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당대표가 나서서 특검을 끌고 가는 형국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에는 당이 갈라질 것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결정이야 하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은 민주당 표 이 특검 제안을 받을 리 없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한동훈 표 그러면 특검 제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칼이 있다라고 해서 칼춤 추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칼이 쓰여질 때 쓰여야 되는 것인데 아무데나 민주당 입맛에 맞게끔 그 칼을 휘두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아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끌려 들어간다면 이거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의석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3번째 발의를 했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또 규칙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반헌법적인 것이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소수였을 때는 이런 발언과는 배치되는 행동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이게 중대한 내용의 개정이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봅니다. 규칙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을 우회하고 건너뛰어가지고 시행령으로 통치하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이런 행태하고 비슷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규칙 개정보다는 법 개정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좀 이해가 되는 것은 특검법을 별도로 입법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국려지책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참작이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특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논의됐던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 내용을 보면 사실 이 특검은 이걸 특검을 못할 거면 특검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고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특검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하필이면 대통령이.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을 하라고 특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으니
국민 여론은 상당히 특검 지지가 높지만 그런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회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 독주랄까 이런 문제들, 거부권 남발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킨 민주당의 공여지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런 거 수사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핏대 세우며 만들었던 공수처라는 게 있고요. 공수처 만드는데 무려 국민 열세 1,000억이 그리고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번을 행사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부권을 통해서 지금 폐기된 법안을 세 번째 올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거부권 여기 대통령의 제2요구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이자 책무이고요. 이것이 정말 폐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세 차례나 다시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례가 어떤 세계사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타해야 될 대상이 좀 정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의 입장에서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민주당에서 정말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선 거센 항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뭐 번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의석을 몰아준 것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정말로 본인들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고 변형시키고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한 이 권력계의 오용으로 남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좀 적당히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감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방위 국감장 상황을 살펴볼 텐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감 중에 피감기관 직원이 쓰러졌는데 이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중얼거리자 이를 들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성과 막말, 욕설까지 오갔거든요.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순간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렇게 중얼거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욕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평소 행실하고 굉장히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고 의외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풍경이었고 결격 인사가 임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국감 때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되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들도 노동자인 것이고 국회가 노동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들을 또 진행을 해왔고 뭐 환노위에서는 또 그 뉴진스의 한희 씨까지 불러서 그렇게 국감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국감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측면들은 국회도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방통위를 대표해서 직무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던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럼 이런 대응이 방통위 직원들의 명예에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방통위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전체에 잘못하면 오명을 씌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방통위에서 또 노사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또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결격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예, 국감 막바지에도 이렇게 계속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태규 위원장이 비록 정해 시간에 혼잣말로 했던 이야기였지만은 이는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 발언 중에 전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법관 출신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민주당 의원들이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얼마나 막강하게 생각하기에 법관 출신 주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위 그리고 강압적인 행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역시 본인들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국감장에서 증인들을 대할 때도 증인들도 한 명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네, 증인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